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버터. 방탄은 이번 싱글을 통해 새로운 기네스 신기록을 5개나 추가하게 됩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방탄소년단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버터를 스밍해달라는 트윗을 날리는 시대. 사실 이는 한국이나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바로 자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 이는 현재 방탄소년단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획사 중 하나였던 빅히트. 올해 초 그들이 미국 음악 거물의 메이저 회사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잘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대중문화사에서 일어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새 싱글을 내기 전 대중음악 분야에서 권위지로 인정받는 롤링스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그룹을 표지 모델로 사용하며 방탄소년단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장장 A4 용지 7장에 달하는 장문의 기사로 오늘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방탄소년단의 승리. 그 부제는 7명의 젊은 슈퍼스타는 어떻게 음악산업의 규칙을 다시 쓰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되었나. 이 기사는 그 내용을 줄여도 너무 길어서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밴드의 리더인 RM은 말한다. 이것은 매우 진지하고 깊은 질문입니다. 그의 그룹은 어떻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헤게모니를 뒤집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 7명을 통해서라면 서로 연결된 새로운 21세기, 더 나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마법 같은 카리스마나 장르를 매끄럽게 넘나들면서도 개성 있는 메시지의 음악들. 심지어는 무해한 남성 화장품 브랜드 모델 같은 세련됨까지 모든 부분이 밝고 희망적인 모습만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RM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은 이러한 모습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현재 그들 주변의 어두운 이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반아시아 폭력과 차별들.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대비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RM은 말한다. 우리는 이상치입니다. 우리는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해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데뷔 7년 만인 2020년 방탄소년단이 영문으로 된 첫 번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한국은 한류라고 알려진 국경 너머의 거대한 문화적 성공에 오랜 기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물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밝은 면이 있다면 항상 어두운 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외국인 혐오증 같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희망적인 쪽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에너지와 힘을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함께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국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M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한국 그룹인 에픽하이를 계기로 힙합의 매력에 빠져 슈퍼스타가 되는 길로 목표를 바꾸게 된다. 방탄소년단의 음반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은 지적이고 강렬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의 유명 프로듀서. 그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RM과 계약을 맺고 래퍼의 재능과 매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점차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나갔다. 방 의장은 말한다. 처음 RM을 만났을 때 그의 음악적 재능과 사고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가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13년 데뷔했을 당시 한국음악계는 3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당시 빅히트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기업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성공 덕분에 그의 회사는 상장된 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해 있는 미국의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한다. 방 의장은 말한다. 우리는 항상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높은 목표와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방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랜 채용과 오디션 과정을 통해 래퍼 슈가와 제이홉, 보컬의 정국, V, 지민, 진 등 6명의 멤버가 확정됐다. 참고로 기사는 RM 이야기에 이어 멤버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그룹 합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클립에서 생략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그룹은 전반적으로 융심리학을 바탕으로 앨범을 구상하는 등 무게감 있는 테마를 좋아한다. 영왕성의 행성주의 상실을 말함 134340. 여기서 그들은 낭만적인 은유를 훌륭하게 사용해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각자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서사로 묶었다. 그들은 콘서트 사이사이의 토크조차도 흔치 않은 깊이로 가득 채운다. RM은 한때 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시는 아버지도,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신 엄마, 그리고 내 여동생도, 길거리에 길 잃은 개와 고양이도, 땅에 있는 바위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남성성에 대한 엄격한 개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RM은 말한다. 남성적인 것의 라벨은 구식 개념입니다. 물론 그걸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라벨을 붙이거나 그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초창기 싱글곡 노 머 드림과 NO를 통해 학교와 취업 시장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직면한 좌절감을 말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K-팝의 원조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0년대 초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했고 방탄소년단처럼 당시 미국 힙합과 R&B를 그려내면서 두각을 보였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그들이 초기부터 내왔던 메시지의 정체성, 즉 자기애, 정신건강 등을 고심하는 가사들이 글로벌 세대를 대변하며 충분히 통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유엔 총회에서 2번 연설했다. RM은 말한다. 우리가 그 노래와 메시지를 썼을 때 미국이나 다른 곳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 10대였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학교의 비합리성에 대한 경험,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감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BTS의 플레임인 방탄소년단을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뷰레포르 보이스카우트, 이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청춘들을 보호하고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방 의장은 말한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가짜 우상이 되는 것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고 탄생한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가 해외 청춘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에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편성을 무시하고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왔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방탄소년단은 팬데믹의 해에 발라드 곡으로 다시 한번 1위를 만들어내며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다. 그러나 가사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미국 라디오에서 사실상 아무런 재생수도 받지 못했다. 차트 순위는 전적으로 스트리밍과 구매에서 나왔다. 이러한 명백한 수요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라디오가 재생을 제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RM은 여전히 잔존하는 이러한 벽들이 언젠간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RM은 말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느낀다면 저는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벽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의 후속곡인 또 다른 영어 싱글 버터 발매를 예정하고 있다. 신곡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경쾌하다. 방탄소년단은 항상 그들의 음악 작업에 직접 관여한다. 이는 전통적인 K-팝의 작업 방식이나 많은 작곡가 캠프가 지배하는 미국 팝의 작업 방식과도 거리가 있다.